뭐냐? 수열은 제곱의 답이 있듯이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수를 나열.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만 나열하면 수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를 나열할 때. 자, 규칙이 있는 수를 나열했을 때 우리는 그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나열된 각각의 숫자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규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를 나열했을 때 얘를 1항, 얘를 2항, 얘를 3항, 얘를 4항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이 수열이 끝이 있는 형태를 유한수열, 끝이 없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 한다는 거는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한수열이나 무한수열은 뭐 시험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열이 이제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알았을 때, 자, 수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이 일반항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수열은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수를 나열했을 때, 자, 이거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 수열의 이름을 정해요. 자, 이름을 정할 때 이제 A라고 하는 수열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바로 이렇게 오른쪽 밑에다가 1 써서 A라고 하는 첫 번째 항이 1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AN이라고 하고, 자, 구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 n번째 항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면, n번째 항을 알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항을 알고 싶어. 그럼 얘에다 몇을 대입하지? 그러면 19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자, 일반항이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야. 일반항을 알면 모든 항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무엇이냐? 일반항이다라고 얘기해. 수열의 꽃이라고 얘기하죠. 그 수열의 꽃은 바로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일반항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그럼 수열에서 항상 뭐 구해야 된다? 일반항 구해야 된다. 일반항 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수열의 체계와 더불어서 일반항이 무엇인지까지 다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어차피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열이 뭔지의 기본적인 그 명칭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반항이 무엇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항은 n번째 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거기 확인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자, 확인 문제 보시면은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너네가 분명히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그 규칙성을 통해서 n번째 항이 뭐가 될지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째 항이 자, 1, 2. 두 번째 항이 2, 3. 알 것 같아.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1분의 1이요. 네. 이거야. 내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n번째 항이 뭐일지를 예측하는 거지. 자, 근데 너네가 이제 등차 등비인 경우는 그 n번째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너네가 이걸 하는 거는 뭐냐면 등차 등비가 아닌 거란 말이야. 아닌 거는 너네가 반드시 규칙성을 찾아서 n번째 될 걸 예측하는 거 지금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9, 99, 999. 자, 요거는 너네가 필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한
93, 33, 333. 이거는 간혹 내신에 냈을 때 모르는 친구들은 손을 못 댑니다. 자, 이거는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9는 10-1, 99는 100-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999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1항이 10-1, 2항이 10의 제곱 마이너스 1, 4항이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n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 거는 거기다 몇을 곱했죠? 3분의 그래서 일반항도 몇을 곱할까요? 3분의 자, 그럼 3뿐만 아니라 뭐 7 또는 5 뭐 상관없죠? 또 해당되는 것만 보면 되겠죠? 자, 이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했던 거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대처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마이너스 2,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아, 근데 이거 일반항이 까다롭겠네. 그지? 자, 이거 너네 표현할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자, 일단은 너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되는 거 있죠? 자, 이거는 배워야지만 너네가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때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입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하시면 되고요. 처음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하면 돼요. 자, 1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어봐 플러스, 3 넣어봐 마이너스, 4 넣어봐 플러스. 자, 그 뒤로는 2의 거듭제곱만 쭉쭉 나오고 있죠?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자,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 할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넣었어 마이너스 2, 2 넣었어 2의 제곱, 3 넣었어 마이너스 8, 4 넣었어 16. 이게 일반항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을 찾아서 너네가 n번째 항 구하는 거 아주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 문제는 일반항 자체가 뭐라 나왔죠? 일반항 AN이 2n 제곱 마이너스 10n.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48은 몇 번째 항이냐 묻고 있으니까 얘가 몇이 되게 하는 48이 되게 하는 n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됩니다. 자, 2로 약분하셔서 이항시켜버리시면 n-8, n 플러스 3. n은 자연수기 때문에 몇이 되죠? 8, 8번째 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확인 3번. 자, 확인 3번은 1, 3, 7, 15. 자, 그럼 나는 여기서 7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몇인지 구하라고 했을 때, 자, 올 것 같아요? 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식은요. 자, 여기 몇씩 커졌죠? 2, 몇 커졌죠? 4, 몇 커졌죠? 2, 4, 8. 그러면 예측하건대 다음은 몇 커질까요? 16, 자, 다음 몇 커질까요? 다음 몇 커질까요? 14, 그래서 7번째는 127입니다. 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1은 2-1, 3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7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15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일곱 번째 항은 2의 7제곱 마이너스 1. 128 빼기 1에서 127. 근데 사실 이거는 너네한테는 되게 버거운 형태예요. 솔직히. 이거 보고 어떻게 바로 2 빼기 2의 제곱 빼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방식이고 이거는 그나마 너네가 눈치 빠른 사람이면 2, 4, 8, 16 이렇게 해서 2의 배수. 이거 2의 배수잖아요. 2의 거듭제곱. 그래서 아마 이게 그나마 좀 더 밑에 게 아마 너네가 적용하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직 등차 등비 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했던 이 수열의 뜻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5% 이하입니다. 자, 5% 미만이에요. 5% 안 나와요. 자, 질문. 자, 없으면 바로 등차수열 들어갈게요. 자, 등차수열. 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수열 중에 첫 번째 배우는 수열인데요. 자,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2, 5, 8, 11, 14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규칙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니까 계속 몇씩 더하고 있죠? 자, 계속 3씩 더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7,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자, 이건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4를 뺀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마이너스 4를 더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4를 더한다라고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2, 2, 2, 2, 2. 자, 이거는 어떤 규칙이 있는 형태일까요? 1씩 곱해도 돼요. 자, 그러면 0씩 더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하고 있나요? 네. 그 일정한 숫자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이 없나요? 자, 이렇게 일정한 숫자 어떤 값이든 실수만 된다면, 자, 허수는 안 됩니다. i가 더해진 건 안 되고요. 자, 실수를 너네가 어떤 숫자든 간에 일정하게 계속 더해주고 있는 규칙이 있는 수열. 우리는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 한다? 그리고 이때 이 일정한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한다. 공차는 우리가 기호로 뭐로 쓰지? D라고 하는 값을 쓰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얘 공차는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될까요? 라고 묻는데 물어볼 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등차 수열이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돼요 라고 얘기하면 돼. 문제에서 그건 제한 주지 않았지? 공차가 뭐는 아닌 이런 건 없잖아, 그치? 0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귀납적 정의로서 너네가 맨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 2주 후에 설명 다시 들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이 뭔지 알았을 때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였죠? 일반항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일반항 구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항 구하러 갈 때, 자, 우리가 공차는 아까 D라고 얘기했죠? 그럼 첫째 항은 뭐라고 할까요? 첫째 항은 사실 원래 A1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근데 첫째 항은 우리 생략하자라고 약속합니다. 자, 요거에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1만. 그래서 첫째 항은 A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A일까요? 라고 하면 일반항이 AN이기 때문에 여기에 1 넣어서 1 생략한 A예요. 근데 만약에 BN인데 첫째 항이 A, 이런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BN의 일반항은 뭐예요? BN의 첫째 항은 뭡니까? B1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한 B라고 써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AN의 첫 장 A1은 1을 생략해서 A라고 쓸다 했을 때, 자, 첫 장은 뭐가 되죠? A 거기다 이제 공차 몇을 더합니까? T 자, 그럼 둘째 항은 뭐가 됩니까? 둘째 항은? A 플러스 T 자, 그러면 셋째 항은 여기다 또 더 몇을 더해요? 그러면 A 플러스 몇 D가 되죠? 2D. 자, 규칙 찾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D를 하나 더 했습니다. 네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3D 자, 그러면 너네가 A는 고정으로 되어진 상태에다가 D의 개수가 2일 때는 1, 3일 때는 2, 4일 때는 3. 분명히 항의 넘버보다 1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뭐가 되는데 문제 없을까요? T 1 더 작은. N 마이너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항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항 공식 불러주시면 A 플러스 N-1 D라고 하는 공식이 적용되고요. 자, 뭐 이걸 쉽게 푸는 방법에 의해서 뭐 DN 플러스 A 빼기 D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쓰잘데기 없어요. 결국은 다 이걸로 와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일반항 황의 A 플러스 N-1 D. 자, 이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게 좋은데요. 자, 일반항의 분석 첫 번째입니다.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고요. 자, 두 번째 n의 개수가 몇이죠? n의 개수가 몇이죠? d. 공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야.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두 가지의 모든 해석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앞으로 너네가 이제 일반항이 1차씩 나왔어? 아, 등차 수열이구나. n의 개수가 공차구나. 자,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등차 중앙, 그럼 바로 이제 설명 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차 중앙이란 자, 이거 가끔 학생들이 개념하고 문제풀이 할 때 그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세 개의 숫자가 만약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요. 자, 이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때 가운데 있는 B를 바로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끔 학생들이 등차 중항이 뭐야 그러면 분명히 A, B, C에서 B여라고 해야 되는데 등차 중항은 2B는 A 더하기 C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학생들. 공식만 계속 들었다 외우다 보니까 공식을 얘기하게 되는데 등차 중항은 뭐냐? A, B, C의 등차 중항 B야. B야 B. 근데 왜 B, 2B는 A 더하기 C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이때 이 등차 중앙에 들어가 있는 얘에서 공식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건데 공식이 어떤 공식이 적용되냐면 자, 바로 2B는 A 더하기 C. 쟤랑 공식이 좀 다르다면 쟤는 2분의인데 왜 얘는 2M이냐면 실질적으로 너네가 분수를 문제 풀 때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분수를 적용하기 싫기 때문에 2를 곱해 주셔서 2B는 A 더하기 C라는 식을 세워서 풀 거고 이게 바로 뭐냐? 등차 중앙을 이용한 공식인 거죠. 근데 애들이 이걸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등차 중앙은 B고요.
등차 중앙을 이용하여 만든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내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등차 중앙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간격이 일정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등차 수열을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쓸 수 있나요? 네. 이거 쓸 수 있나요? 이거 쓸 수 있나요? 네. 자, 일단은 1간격, 다시 말하면 한 거항의 간격을 1간격으로 등차 수열 3개 쓸 수 있고요. 또는 한 거항의 간격을 몇씩 해서 2씩 해서 이렇게 등차 중앙도 쓸 수 있나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격만 일정하다면 한 거항의 간격만 일정하다면 언제든지 등차 중앙을 이용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등차 중앙이 뭔지와 더불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용하게 될지. 자, 그럼 거기다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쓸 건데요. 책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나와 있는. 따로 안 나와 있는 거 나와 있긴 하네. 저기 187쪽에 보면 맨 위에 있죠? 187쪽에 맨 위에 보시면 나와 있네. 자, 우리가 이 등차 중앙을 사용할 때 이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진 경우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값이 주어진 경우는 그냥 바로 공식 적용하면 돼요. 바로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한 공식 쓰면 되지만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지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자, 우리는 이걸 직접 설정하게 돼 있다. 자, 이거는 등비수열하고 다르게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되는데 책에 나와 있는 형태. 자,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자, 시험에는 이렇게 딱 3개 부류만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문자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값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의 숨은 의미도 너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개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5개짜리는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자, 3개나 5개는 가운데 하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A로 놓고 D를 더하거나 D를 빼는 식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세팅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4개짜리는 가운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간격으로 해서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왜 선생님 이렇게 3개, 4개, 5개를 세팅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합이 D가 소거되죠. 합이 D가 소거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요. 문제 자체에서 이걸 다 더한 값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하는 주된 이유는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합을 했을 때 D가 소거되면 A를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형태 3가지를 외웁니다. 주어졌을 때는 공식 쓰면 되고 안 주어지면 직접 이렇게 세팅해서 공식 쓰게 된다. 자, 그럼 이걸 세팅하면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인 거 알아요?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이 자체가.
따로 우리가 적용할 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더 설정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설명할 게 좀 더 몇 개 남았는데요. 자, 좀만 더 설명 좀 할게요. 자, 등차 중앙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설명할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할 내용은 조화 수열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조화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할게요. 이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에 부속된 하나의 수열로서 예전에는 교과 과정에 들어갔던 형태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사실 빠졌습니다. 네,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신에 내기가 조금 그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데 조화 수열은 무엇이냐면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처음에 너네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자, 이게 수열입니다. 이게 수열이고요. 이것도 규칙이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네가 이 수열의 일반항과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100번째 항거나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야. 자, 사실은 너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줘. 이제 너네가 배우는 수열은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어. 실제로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근데 등차도 아니야, 등비도 아니야. 그럴 때 한번 의심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AN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에 역수를 취해보는 거지. 역수를 한번 취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 네. 자, 얘는 자, 그리고 얘를 8분의 2로 고치고 얘를 8분의 4로 고친다면 자, 어떤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 등차 수열이죠. 자, 첫째 항이 8분의 1이고 공차가 8분의 1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뤘을 때 바로 우리는 이거를 조화 수열이라고 합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바로 일반항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자, 역수가 이루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합니다. 자, 아까 공식이 뭐였죠? 자, 첫째 항은 뭡니까? 8분의 공차는 몇입니까? 8.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소거되면서 뭐가 되죠? 8분의 n. 그러면 조화수열 일반항은 방금 구했던 일반항을 역수치합니다. 자, 따라서 A는 뭐가 되죠? 네, 일반항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화수열은 너네가 기억해 주시면 돼. 어떻게?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조화수열이고 그 역수의 일반항, 등차수열 일반항 구해서 다시 역수치해주면 그게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놈만 더 설명하면 돼요. 이제 한 놈만 더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참고로 오늘 등차 수열까지 다 나갈 수 있어요. 등차 수열까지 다 나갈 수 있고요. 등비 수열은 내일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할 내용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마지막 개념인데요. 이건 책에 없는 관계로 따로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너네가 한번 최종적으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AN입니다. BN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N입니다. CN은 자, 이렇게 세 개의 등차 수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1번 AN 더하기 B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N 더하기 BN. 자, AN 더하기 BN 한번 써볼까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마지막으로 A4 더하기 B4. 자, 두 번째 최종 결론만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AN에서 BN을 빼보겠습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죠? 3, 8, 13, 18.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형태는 자, 2AN에다가 마이너스 CN을 한번 해볼게요. 2AN 마이너스 CN. 자, 그러면 2AN은 자, 첫 번째 2A1 빼기 C1이죠. 2배 한 다음에 빼면 몇이죠? 자, 2A2 빼기 C2. 2배에서 8에다가 9 빼면 자, 3 넣어서 자, 2배 14에서 13 빼면 14에서 13 빼면 1. 자, 마지막으로 2배에서 17 빼면 3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자, 사실은 뭐 많이 하면 좋은데 자, 간만 잡는 거죠. 자, 요거에 공차 DA라고 할게요. 공차는 몇이죠? 자, 이건 DB라고 할게요. 공차 몇이죠? 자, 이건 DC라고 할게요. 공차 몇이죠? 3입니다. 자, 그럼 이건 공차가 몇일까요? 1이죠. 자, 여기 공차는 1입니다. 그 공차 1은 자, 두 공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공차 3하고 마이너스 2죠. 더하면 1이죠. 자, 이번엔 두 공차 3하고 마이너스를 빼요. 자, 이 공차 몇이죠? 5입니다. 자, 다음 여기 AN의 공차 3에다가 2배에서 6, CN의 공차 4 빼서 자, 여기 공차 확인해 볼게요. 몇이죠? 2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등차 수열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 또는 실수배하여 더하거나 빼었을 때 자, 결과는 등차 수열이고 그때 공차는 마찬가지로 공차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여 더하거나 뺐을 때 결과물이 그대로 공차가 되어버린다. 자, 그게 결론입니다. 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말고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지 말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의 공차가 3이면 얘는 일반항 자체가 3으로 시작하는 형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얘 B에는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겠죠. 자, 그럼 둘을 더하면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만큼인 1에 m의 개수 공차 1 아니에요? 그럼 이 공차끼리 연산한 만큼이 m의 개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공차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까지도 너네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내가 설명할 건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만 풀 거거든요. 문제 풀고 잠깐 쉴 겁니다. 자, 문제는 확인 문제도 다 풀 거예요. 자, 되도록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풀 겁니다. 그리고 필수 유형은 2개밖에 없어요. 1, 2번만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고 이따 너네가 밑에 있는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확인 문제 아까 전에 1번은 풀어봤고요. 첫 번째 건 풀어봤고
확인 1번 문제. 등차 수열 확인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확인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몇이죠? 4. 자, 그러면 4n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21. 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첫째 항과 공차 바로 대입할게요. 자, 14 플러스 n-1의 공차는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6n 플러스 20. 자,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AN은 뭐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항의 넘버가 정해진 하나의 값을 문제에서 내면은 여기에 그 n 값을 넣어서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온다. a4는 여기다 4 넣어서 뭐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 d 값을 집어넣어서 a는 몇이 된다? 자, 그러면 일반항 다시 구해주면 25 플러스 n-1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3에 더하기 28이 되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번째 형태 3항은 13. 왜냐면 지금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해요. 자, 9항이 31.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항과 항의 간격이지. 이 간격이 공차로서 너네가 이 6개니까 6D가 된다. 자, 여기서 이걸 빼면 바로 6D라고 해서 너네가 10 두 번 세울 필요 없이. 자, 여기서 빼면 몇 나오니? 여기서 이거 뺀 6의 간격 6D는 빼서 18. D는 몇이야? 자, 공차만 구할 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자, 첫째 항 구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풀어서 A3은 A 플러스 2D 3을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6이 13이 돼서 A는 7. 자, 그럼 일반항 자체는 7 플러스 n-1 3이니까 3n 더하기 3.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연습도 했을 뿐더러 다양하게 문제 접근해봤습니다. 자, 다음 확인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은 자, 나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라는 말. 자,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최소값입니다. 자, 처음으로라는 말은 최소값입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음수가 되는,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지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씩 세우면 돼요. 일반항이 0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 일반항이 0보다 작게 되는 n의 최소값. 일반항이 100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 일반항이 1보다 작은 n의 최소값.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란 말은 n의 최소값, 그 뒤에 조건을 일반항에 대한 식으로 세워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 2번 58, 51, 44, 37. 누가 봐도 등차 수열 확실하고요. 자, 공차 몇이죠? 7 마이너스 7. 자, 그럼 일반항은 58 플러스 n-1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7n 65. 플러스 65. 자, 그럼 밑줄 한번 쳐볼게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나왔어? 그러면 얘가 0보다 어떻게 되는? 자, n의 무슨 값? 최소값. 마이너스 7로 나눠주시면 7분의 65가 돼서 7, 9, 63, 9점 얼마?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몇? 10.
10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자, 다음 확인 3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룰 때? 그럼 나는 이렇게 3개 등차 중앙 사용할 수 있어요? 가운데 2배가 양 사이드의 합 x는 자, 이것도 등차 중앙 사용할 수 있어요? 2y는 양 사이드의 합 y는 이렇게 등차 중앙 써서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확인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잖아요. 그냥 세수라고만 했지. 그게 뭔지는 모르죠. 직접 설정합니다. 3개 설정. 이렇게. 자, 그리고 이 3개의 합이 다 더하면 3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6. a는 몇이 되고 세수의 곱이 그러면 a 값을 넣어서 해도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 곱이 몇이랍니까? 42. 이거 둘 곱해주시면 4 마이너스 d제곱은 마이너스 21이 돼서 d제곱은 25. d는 몇이 될까요? 자, 사실 여기서는 풀만 온대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스 5든 마이너스 5든 답은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플러스 5면은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5면은 이게 바뀌어질 뿐입니다. 바뀌어질 뿐이야. 3개 숫자는 똑같게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차 중앙을 자, 어쨌든 이용한 정해지지 않았을 때 대처 한번 해봤고요. 자, 조화수열 확인 5번 들어가 볼게요. 2하고 1하고 3분의 2하고 2분의 1. 자, 이거에 뭘 봐라? 일반항. 근데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무조건 좋아요. 역수치 해봐. 2분의 역수치 해봐. 1 역수치 해봐. 2분의 4 역수치 해봐. 그럼 얘는 자, 그러면 일반항은 무엇이 될까? 2분의 n이 되겠지. 1, 2, 3, 4, 5, 6. 그러니까 분자가 n이 되니까 2분의 n이 되고, 그럼 얘 일반항은 뭐가 되니? 역수 n분의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개만 풀면 잠깐 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필수형 1번하고 2번 내가 2개 풀 거야. 자, 필수형 볼게요. 1번. 자, 1번에 나온 핵심 키워드는 2번과 마찬가지로 n항식 세우기라는 유형인데요. 일반항 자체 a 플러스 n-1 뒤에다 n 값이 나오면 넣어서 a와 d에 대한 식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a1, a3, a5가 21. 자, 두 번째 a5, a7, a9가 51입니다. a 뭐 구하래요? 13 구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등차 등비는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있어요. 자, 어렵게 풀 수도 있고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형태에서 A13을 구하라고 했을 때, 자,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 않을까요? 이 둘의 합은 2A3. 1과 5의 정 가운데 3. 그래서 얘하고 얘의 등차 중앙이 A3이에요.
그래서 얘 둘의 합은 2A3. 합치면 3A3가 21에서 A3는 7. 같은 원리대로 5와 9의 정 가운데는 7. 그러면 이 둘의 합은 2A7. 따라서 3A7이 51이면 H랑은 17 맞니? 왜 3에 7이 되고 3에 3이 이 둘의 합은 등차 중앙을 이용한 공식 써서 2A7. 5항과 7항과 9항이 이씩 간격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가운데 있는 H의 등차 중앙의 2배. 그래서 얘랑 더하면 3H7은 바로 51이 된다. 그래서 H7은 17이 된다. 맞니? 맞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똑같아. 간격 7과 3의 간격 빼면 D는 2분의 5가 되고, 자, 3항 자체가 A 플러스 2D였기 때문에 A 플러스 5가 7이 되면 A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하지 말고 바로 적용하자. 얘는 A 플러스 N-1 D. 시간 단축하는 거니까 65, 32가 답이 된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A 더하기 2D, A 더하기 4D에서 다 태워서 합니다. 근데 이거나 뭐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조금 특이하게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 등차 대비는 요즘에 수능에서 추가하는 게 새로운, 다시 말하면 신유형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등차 대비는. 요즘에 나올 만한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계속 지금 나오게 하는 게 추세예요. 어차피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AN의 값이 최소가 된대요. 간단해요. 자, 너네 나오는 숫자가 절대값이 제일 작다는 건 0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얘가 0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0에 가장 가까운 그때 n값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은 원점에서의 거리다 보니까 0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제일 작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나열한다? 아니요. 자, 요령이 있습니다. 일반항을 먼저 구해봐요. 자,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1,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항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해 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차는 여기 1이고 8이니까 간격차. 자,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D는 3.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일반항 자체는 A 플러스 N-1 D가 되면서 3N-34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절대값 AN 자, 우리가 알기는 얘가 0이 되면 가장 좋죠. 근데 0은 절대 안 되게 나올 거야.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n값은 3분의 34지. 그러면 결국은 정답은 얘는 될 수 없으니까 얘가 11점 얼마라면 바로 11과 12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n을 넣을 때는 자연수를 넣게 되기 때문에 얘를 넣을 수 없다면 11과 12 중에 하나를 넣겠죠. 그 둘 중에 절대값이 더 작은 놈이 정답입니다. 자, 1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11을 집어넣으면 2의 절대값. 누가 더 작죠? 11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생각보다는 쉬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필수형 이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필수형은 정해졌지? 정해졌지? 주어졌지? 그러면 그냥 공식 사용이죠. 가운데 몇 배? 양 사이드에 뭐가 같다? 합과 같다. 자, 2a 더하기 6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0
이항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16은 제로. 자, a 값은 두 개가 나올 거야. 뭐뭐.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 3개라고 했네. a가 마이너스 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양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몇이 되고, 이때 세 숫자는 4 대입하면 3, 7, 11이 답이 돼서, 자, 더하면 20. 자, 잠깐 오셨다가 밑에 있는 5문제, 6문제죠? 1-1, 1-1, 1-3, 2-1, 2-1, 2-4. 이거는 각각 유형별로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5분 쉬었다가 푸셔주면 될 것 같아요.